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인구 1,000만의 수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가 전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하루입니다. 실종 보도가 났을 때부터 제발 아니길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순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허망함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됐다는 딸의 신고 후 7시간 만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서정엽 행정 일부 시장 체제로 운영됩니다. 광진구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내외부 갈등으로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네, 어제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경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현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신이 옮겨진 서울대병원 지금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만 이곳 장례식장을 찾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했던 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조문객들 중 일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빈소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오전 8시부터는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이며 낮 12시부터는 일반인 조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20분경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태운 차량이 서울대병원 앞에 도착했는데요. 네. 당시 서울시 관계자와 지지자들은 박 시장의 이름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장례 절차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집니다.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장으로 진행되고요. 발인은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 박원순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5시경입니다. 경찰과 소방관 700여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박 시장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 배경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도국 연결해서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 실종부터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0시 1분입니다. 네. 전날 오후 5시 17분쯤 박 시장 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7시간 만입니다. 신고 접수 당시 박 시장 딸은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며 전화기가 꺼져 있어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어제 오전 10시 44분쯤 검은 모자를 쓰고 짙은 색의 점퍼와 검은 바지, 검은 배낭을 메고 종로구 가회동의 서울시장 공관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로부터 7분에서 8분 뒤인 오전 10시 53분쯤 박 시장은 택시를 이용해 성북구 와룡공원에 도착한 뒤 이후엔 도보로 북악산을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5시 17분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5시 30분부터 7시간 동안 북악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인 결과 오늘 새벽 0시 1분에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박 시장의 시신은 용모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함께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8일 박 시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며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나 피고인인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용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으로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장의 유고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 1부시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조금 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시에선 오늘 오전 9시에 박원순 시장 사망에 따른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브리핑엔 박 시장의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행정일 부시장이 나와서 시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부시장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그 권한 대행이 서정협 행정일 부시장입니다. 서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시장단과 실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 흔들림 없는 시정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분 남짓한 브리핑 시간만으로도 서울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는 분향소 일정도 나왔다고요? 네, 박 시장의 장례 절차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됩니다.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서울시 청사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례 기간은 5일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이 된 박 시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 시장의 죽음으로 서울시는 오늘부터 서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됐고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긴급 브리핑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준비된 일반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 의장단 선거 결과 8대 후반기 의장으로 박삼래 의원이, 부의장으로 안문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또 의원 간 갈등이 커 사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임시회. 하지만 폐회일인 이달 3일까지 단 한 차례의 투표도 진행하지 못하면서 의장단 선출은 실패했습니다. 이후 8일 회의가 다시 열렸고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박삼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7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선 역시 2차 투표까지 진행한 결과 안문환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안 의원 역시 지난 7대 전반기에 이어 두 번째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현재 광진구의회 여야 의원 간 혹은 민주당 내 가불 지역 의원 간 위원장 자리를 둔 의견 불일치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9일 열린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다 야합니까? 상임위 한 자리도 안 줄 거다. 작년처럼 퇴장할 거냐? 자,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죠. 다음 회의는 이달 13일부터 있을 의원들의 제주도 위탁 교육 등으로 인해 7월 중순 이후로 연기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한편 이경호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의장 선거 전 후보인 박삼래 의원이 자신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에게 수삼을 선물했고 이는 청탁금지법 8조와 공직선거법 1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2일 광진구 한 주민이 이 같은 이유로 박삼래 의장을 이미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이처럼 각 기초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과반수를 겨우 넘기며 당선됐습니다. 두 자리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경희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일찌감치 내정설이 돌았던 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투표 직전 방청에 나선 일부 주민들이 박경희 의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란이 벌어졌지만 끝내 15표 가운데 8표를 얻으며 당선된 것. 하지만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조차 표가 갈렸고 겨우 과반을 넘기며 당선된 만큼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8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만큼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뜻과 희망을 다 받아들여 여성 의장으로서 손색 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부의장 선거는 치열한 접전으로 2번이나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유경선 의원이 통합당 이경선 의원을 한 표 차이로 이기고 부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파행 없이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내홍은 남았습니다. 관례상 다수당인 여당이 의장직을 갖고 야당 의원 중에 부의장을 뽑기로 했던 것. 하지만 선거가 혼전을 겪으면서 의장과 부의장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나와서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10명이 민주당 의원인 상황에서 의장과 부의장직까지 차지하며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된 것. 이를 두고 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이었던 조영훈 의장이 다시 한번 신임을 얻은 가운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명은 모두 새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장 연임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기권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에는 전반기에 이어 조영훈 의장이 다시 선출됐습니다. 재적 의원인 9명이 모두 출석, 투표에 참여해 6표를 얻었습니다. 일 잘하는 의장, 책임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회, 신뢰를 받는 의회,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5명 대 4명으로 통상 소수당 몫이던 부의장은 민주당이 맡게 됐습니다. 부의장으로서 동료원 한 분 한 분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장의 전 후반기 연임 등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반발 표시로 민주당에서 2명의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 운영위원장에는 통합당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 이승용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하나의 기준은 주민의 의지와 함께 부합하고 주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권한을 갖는 행정보건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통합당의 박영한, 길기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전반기 의회는 사실상 어떤 그런 과도기적이었던 그런 의회 운영이었다 하면은 후반기는 국민이 필요한 사업에 의회가 협조를 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의회가 걸러내는 조선의 마음으로 후반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가 정말로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가도 전반기를 거울 삼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 후반기를 통틀어 의원 9명이 모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며 후반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광진구 주민들의 생각을 모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첫날인 이달 7일에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주민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조성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진구청 대강당,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7가지, 공유주방 발굴과 1인 커뮤니티 지원, 취약계층 주택 물색과 사회 부적응자 도움의 손길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집단, 지성, 단 이런 성격. 그래서 계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의제들을 새롭게 만들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낯선 공간으로 인해 머뭇거리던 주민들은 차츰 생각을 쏟아냅니다. 독거노인 전용 공유 주방을 기획하고 그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성 노숙자를 위한 주택 알선 등 기존 복지 정책이 보완할 점을 제시합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이 여성 노숙인이죠. 그다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성인들, 아이도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이 사람들이 공공 임대 아파트로 2년, 3년 있다가 연계를 하는 이런 널따란 도화지에 포스트잇이 쌓이는 만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잇따르고 혼자 생각하던 것을 나누고 수정하면서 생각은 더욱 발전합니다. 마침내 최종 발표 시간. 각 조의 의견들이 다른 조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그분들이 모였을 때에 글을 지어보면 마술 같은 걸 해서 즐거움을 해서 그 시간이 즐거움의 자리가 돼서 발표 이후엔 투표를 거칩니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안은 각 의제별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실제 정책에 반영합니다. 한편 이번 공론장은 이달 10일까지 문화와 예술, 교육과 청년 등 각 분야에 대한 의제 발굴도 이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며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적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하려던 70대 노인이 은행 직원들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당시 응대를 맡았던 직원 김아린 씨는 초조해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해지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벌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모임돈이라는 이상한 애매한 말씀들을 하시고 평소와는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거기서 조금 의심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정두진 직원도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직접 어르신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니 발신인은 알 수 없는 국제전화 몇 통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해 국제전화 요금 미납으로 금감원에 신고됐다며 거액을 인출하도록 시킨 겁니다. 요금 체납이라든지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전화로 이제 고지를 하지 않고 우편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100%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보이스피싱이다 확신을 하시고. 어르신이 해지하려던 적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약 1억 5천만 원. 직원들의 관심과 발빠른 대처가 없었더라면 이 돈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 손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 불신을 갖지 마시고 그 직원들이 침착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좀 믿어주시면서 응대를 해주시면은 그 고객님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서울시가 80년 된 충정 아파트를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 아파트. 금이 간 외벽과 깨진 유리창은 80년의 세월을 짐작케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80년 된 건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낡고 허름한 모습. 특히 건물 지하엔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증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수가 역할 못하는 게 누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지하가 우리 가득 차고 이게 여기가 넘치고요. 풍년수가 많아요. 1930년대 준공된 아파트다 보니 땅속 하수관 위치를 찾기 어려워 공사도 쉽지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재 주민들은 이 임시 배관을 바깥으로 연결해 이 외부 하수구로 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건물 안전진단에서 보수가 시급한 C등급을 받은 것. 하지만 해당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묵혀 문화시설로 보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50세대가 거주하는 충정 아파트는 공동주택 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리 주체라든지 또 장충금이라든지 또 뭐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반이 안 잡혀 있는 건물이거든요. 서울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대한민국 최초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니 사유 건물을 이렇게 보존 건물이라고 지정을 하기보다 고인들이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이 추진되고 있는 충정아파트. 수십 년째 건물을 지키고 살아온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휘문고가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비리를 이유로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는 사례는 휘문고가 처음으로 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휘문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 재학생에게는 기존 자사고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강남구는 서울디지털재단과 어제 코엑스에서 강남 스타트업 포럼과 스테이지 유레카를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강남 스타트업 포럼은 이번이 3회차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을 주제로 초청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올해 처음 스테이지 유레카를 통해 내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참가 스타트업을 선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스타트업 포럼의 초청과 강연, 토론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 경영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판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핵심 전략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제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생전에 그토록 코로나 극복과 녹색 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박 시장. 그토록 간절했던 그 결과를 보지 못한 채 65년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